네, 안녕하십니까. 잘들 보내고 있죠? 네, 토요일 아침에 OT를 하니까 지금 참석률이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촬영한 영상도 있으니까 혹시 불편하면 친구들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자료를 좀 보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끝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험들을 대부분 봤나요? 본 학생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합격한 학생 손 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커트라인에 안 나왔으니까 원래는 일반 행정은 한 78.33 정도로 이제 학원에서는 보고 있고, 국립외교는 한 73점, 그 다음에 재경은 한 80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보니까 피세 캠프에서 2달 동안 훈련을 이제 열심히 시켰는데, 거기에서 합격률이 한 72% 정도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계속 문제 풀게 했더니 정말 놀라운 성과들이 나왔어요. 그래 혹시라도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피세 시험 보고 나서는 좌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좌절했다 할지라도 훈련이 이제 미진한 부분이니까 잘못된 인식들이 있습니다. 피세에서 타고났다 이렇게 해서 공부에다 안 오른다 이렇게 이제 잘못 인식이 있는데, 세상에서 이제 공부해서 안 오르는 시험은 없습니다. 다 이제 공부해서 오르는 시험이니까 혹시 지금은 결과가 미흡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겁먹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실증 자료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우리 자료 제일 맨 뒤쪽을 보세요. 자료 맨 뒤쪽에 보시면은 오늘 내드린 자료 제일 맨 뒤쪽에 보세요. 제목이 스터디 리더 모집 지원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앞으로 이제 우리 스터디를 스터디 리더들하고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인데, 보통 지원서를 저희들이 받으면은 어떤 무성의한 학생은 리더하고 싶어요 이렇게 적어놓은 학생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커팅합니다. 이 정도 성이면은 우리 학생들하고 어려움을 같이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접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학생은 정말로 진실되게 많은 내용을 적었어요. 그 안에 보시면은 간단한 자기소개 부분을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5907을 준비했고, 두 번째 줄을 보면 다행히 두 시험 모두 합격이 예상되는 점수여서 약간 불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입법고시 80이면 약간 불안해요. 그 다음 5907은 79.16이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 채점위원도 했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은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마지막 문장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피셋을 어려합니다. 피셋 성적이 나오지 않아 시험을 관두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처음에 피셋 성적이 엄청나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과 노력을 통해서 실력을 상승시킨 케이스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첫 시험 응시 때는 평균이 7.8에 불과했고, 제가 불러서 이제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얼마나 준비해서 7.8을 맞았는가 이렇게 하니까 6개월 동안 피셋을 넷들어 거의 했습니다. 근데 그 점수가 7.8입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평균을 10점 이상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피셋 시험을 합격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피셋성 인간에 대한 전설 같은 얘기들만 접했을 거예요. 학원에 왔을 때는 피셋성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인간의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기출문제를 척 풀어봤는데 90점이 나왔다 이런 학생 없어요. 그런 학생 없고, 처음에 풀어봤는데 한 50점 나왔다. 근데 두 번째 풀어보니까 60점 되더라 이렇게 해서 합격권으로 들어가기까지 한 2달 이내 걸리면 이걸 피셋성 인간 이렇게 부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그런 범죄 드는 학생들이 학원에 왔을 때는 10%가 채 안 됩니다. 한 5%? 이 정도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다 노력 구간입니다. 특히 이제 일반 행정은 거의 다 노력하는 구간이고, 재경은 이제 그런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번에 시험을 봤다 또는 그동안의 기출로 점검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훈련받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 무시해도 괜찮아요. 학원에서는 데이터로 전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에는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1차 스터디를 같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우리도 해당사항 아니겠죠. 팁과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끝에 보십시오. 실림에서 공부하다 보면 저는 합격 스터디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런 이제 말을 들을 수 있는 스터디는 정말 행복한 스터디입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도 이런 팀이 한 2팀이 있어요. 원래 결과를 보니까 재경이 한 조, 일반 행정이 한 조가 있습니다.
제 경에는 1조인데 9명인데 9명이 전원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중에 그 피세선 나누면 한 놈이 헌탈을 했네. 그 녀석은 작년에 시험을 넉넉하게 된 녀석이라 원래 이제 조금 이렇게 긴장을 푼 측면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시험을 헌법을 경험했던 학생들은 원래 헌법 탈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제 겁을 먹고 한 친구들은 이제 통과가 됐고 이런 부분인데 그 팀의 9명 중에 어쨌든 뭐 피세만 기준할 때는 9명 전원인데 2차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8명 이제 있습니다. 아마 2차 시험에서도 아주 이제 탁월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조이고 일반 인정은 6명입니다. 그 이제 끝까지 남아간 조가 6명인데 그 6명이 저는 이제 80점을 넘었으니까 전부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 스터디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학원은 몫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스터디 안에서 60%, 70% 이 정도 합격률이 나오니까 어쨌든 똘똘 뭉쳐서 잘 가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스터디 구성은 개개인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저는 합격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비록 저는 작년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참여했던 1, 2차 스터디에서 일행전국 수석도 생기고 그때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스터디 리더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또 이런 학생들을 리더를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지원자가 많아요. 많은 우리가 하나하나 고릅니다. 제가 특히 학생 면담할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면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구간마다 이렇게 리더들을 역량이 좀 또는 열정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학생의 예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비세 때문에 혹시 좌절감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앞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비셋 일정 및 진행 안내 이렇게 진행 안내라고 제일 위에 이제 큰 제목이 있습니다. 찬찬히 보겠습니다. 기본 일정 소개 및 수강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고 과정을 보십시오. 강의 진행 시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윗칸을 보시면은 기초 이런 말이 붙어 있고 그 다음 기본 이렇게 되어 있고 심화 집중 그 다음에 모강 그 다음 피셋 헌법 캠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에 있는 헌법 캠프가 1, 2월에 2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는 문제만 계속 풀리게 합니다. 그 이제 토가 나올 정도로 문제를 풀게 해요. 그 다음 수요일은 전체 모의고사를 보고 토요일은 외부 모의고사를 보고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원래 여기서 합격률이 72% 정도 나오니까 뭐 대단히 성과가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진행 과목은 뭐 세 과목을 다 진행합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부분이고 수업 시간은 오전에 하는데 오전에 2시간만 합니다. 이게 이제 피셋이 잘못해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하게 되면은 2차 과목에 뭐 지대하게 지장이 생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강의를 피셋을 하루에 3시간 반, 4시간 해서 특별히 효과가 있는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원 수업은 전체적으로 6시간이 넘어가면은 이게 독이 됩니다. 그 다른 학원은 1, 2차가는 그 밸런스를 생각하지 않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피셋 강의를 뭐 3시간 반을 한다든가 뭐 강사가 의욕이 넘치면 4시간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뭐 그 오후에 듣는 2차 과목에 대한 밸런스가 확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하루에 강의를 8시간 넣는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종합반 들어오고 단과반 들어오고 이제 고민의 지점에서 종합반 들어가면은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부는 맞을 수는 있겠는데 우리 학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지금 여러분들이 4시간 수업 듣는데 그걸 소화할 정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본인의 시간 확보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종합반 듣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학원에 잘 조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십시오. 그 밑에 별표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피셋은 그 2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떨어지는 위험성이고 저를 이제 조금 보시면은 그 위험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떨어지면 안 됩니다. 1차 떨어지면은 2차가 무망이니까 1차 떨어지는 위험성이 제일 큰데 그런 위험성이 이제 어떤 지점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피셋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합격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합격한 친구들은 시험이란 부분은 합격하면은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시험입니다. 합격하기 전엔 제일 어려운 게 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한 친구들은 조언을 가볍게 합니다. 본인이 예컨대 4달 죽도록 했습니다. 근데 한 2달 정도 하면 돼. 이렇게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또는 피셋에 대해서 특별히 소질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합격한 사람의 조언을 구하겠습니까? 너 어떻게 불합격했냐?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조언을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합격한 친구 또는 빨리 합격한 친구, 이런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기 때문에 그 조언이 개인에게 대입했을 때는 그게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시간의 부족함이 생기는 부분은 아주 위험한 부분이니까 단단히 다져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나는 빚에서 약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3월부터 열심히 달리겠다. 이것도 독이에요. 이것도 독. 그러니까 학원에서 정해주는 커리 안에서 열심히 하시는 게 그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별표를 보십시오. 응시 성적이 올해 기준으로 7점 이하다 하면은 기초 강의부터 수강하십시오. 5월부터.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실 때 또 나를 보시면은 좀 위험한 점수대가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은 70점, 한 72점에서 76점 구간이 위험해요.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은 그 구간은 학생들은 제가 수없이 경험해 봤어요. 그 학생들이 약간 자신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넘어갈 길은 너무나 가팔라요. 자신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거 혼자 해도 되겠어 이렇게 오만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억눌러야 됩니다. 원래 이제 컷을 우리가 일반 행정을 78로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얻어야 되는 점수가 78입니까?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그렇게 세우면은 마음이 쫄아가지고 이제 그 2차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이제 그 상태로 들어가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도 이게 마음은 단단함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항상 넘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합격하는데 100이 필요하면은 120 정도를 준비한다 이렇게 해야지 딱 100을 맞춰서 들어가겠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원래 이제 78점이면은 내년에 나는 한 최소 83점에서 85점을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써야 돼요. 그럼 원래 72점 학생이면 몇 점 올려야 됩니까? 12점 올려야 됩니다. 12점 올려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은 한 6점 올리면 돼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점수가 70점 정도다 하면은 기초 강의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편하게 쉬었다 가세요. 그냥. 우리 학원에 작년에 이제 피셋을 제일 잘하던 학생이 이종우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가다 이렇게 보면은 뭐 성적표 붙어 있으면은 항상 이종우라는 이름이 1등이에요. 근데 2등하고 차이가 평균 15점 이렇게 납니다. 그래 아무도 그 학생에 대해서 경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르기를 갓종우님 오늘은 90점 이하야. 이게 화제입니다. 화제인데 그 정도 되는 학생인데 그 학생은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여기 앉아서 듣습니다. 자리도 다른 데가 없어요. 요 자리에 앉아서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도 되면은 피셋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는가 이렇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왜 하냐 이렇게 물어요. 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혼자 해라. 뭐 강의 듣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선생님 그냥 강의 들어서 끝내요. 이렇게 해요. 저는 그 시간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 몇몇 피셋 잘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하게 되면은 2시간에 처리할 일이 4시간이 걸리거나 6시간이 걸리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 시선 다 무시하시고 그냥 성실하게 시간을 때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근데 아침에 2시간 듣는다고 해서 뭐 결정적으로 2차 과목에 지장이 생깁니까? 하루 일정이 지장이 생기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일 아니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부담을 많이 덜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피셋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만함이에요. 1차 붙기 전까지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의 예를 떠올리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표를 보면은 올해 기준으로 응시 성적이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강의부터 7, 8월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초 5, 6월 동안에는 2차 공부를 더 집중하시고 그 다음 7, 8월부터 해도 괜찮아요. 원래 75점 이상이면은 그렇게 보시고 원래 합격자들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피셋 캠프에 참여한 이렇게 신규 학생들 중에 합격자 경우에는 모강부터 해도 무방합니다. 합격한 경험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2018년도에 응시하지 않았으면은 올해 진단평가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진단평가 모의고사는 다시 그 도표를 보십시오. 도표를 제일 위에 칸을 보시면은 기초 강의가 5, 6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기본 강의 7, 8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진단평가 모의고사를 세밀어 봅니다. 40문제 보는 것이 아니고 20문제씩 보고 강의를 마치면 또 이렇게 보고 하니까 그걸로 여러분들 진입의 강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7, 8월에 또 진단평가 모의고사를 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보고 강의 끝날 때 보고 그 다음 심화 집중 들어갈 때도 진단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또 강의 끝날 때 보고 이렇게 되니까
한 6번 정도 진단평가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강 들어가면 이때는 모의고사니까 이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주의 말씀드릴 것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를 좀 집중해 보시면은 절대로 개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욕심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신림동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어리둥절하고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면은 이상 오염된 정보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학원에 무료로 한다, 또는 다른 선생님이 나한테 맞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듣고 1차 반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금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도처 위험성이 있어요. 그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있습니다. 14번이나 이제 히말라야로 올랐는데 그때마다 현지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혼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능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학원이 시키는 범주 안에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우리 학원의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학원의 데이터가 남아있으면 지금 시기에 자료가 부족한 학생이구나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가 돼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실증적 데이터가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26명이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 구간이 올해로 시험 치면은 72점부터 76점 구간 학생들입니다. 요 학생들이 이탈했는데 그때는 이탈할 때 조언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줬습니다.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합격생이 한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정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많이 말렸는데도 18명이 이탈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합격한 학생이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은 피세청 인간입니다. 얘는 어디에 두든지 되는 애고 나머지는 다 낙방이에요. 왜 이제 낙오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공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에너지를 다 쓸 수가 없어요. 이 학생들이 만약에 피세 캠판에 들어왔더라 이렇게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학생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구간의 학생들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구간에 있으면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한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걸 자꾸 억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이제 제가 그 하나하나 환불할 때는 인터뷰를 다 합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 조언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중에 이제 자기 고집을 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면 시험 끝나면 연락이 와요 또. 원래도 4명이 왔어요. 4명이. 부모님이 왔어요. 그때 부모님하고 같이 온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이 어떤 결론을 이루게 될지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시 한번 보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학원이 시키는 대로 쭉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큰 목차를 보면은 진단평가 모의고사 실시다.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 세 번째 모의고사로 보십시오. 피세 스터디를 실시하는데 요거는 11월부터 합니다. 11월부터. 그래서 피세 스터디에 참여를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족하면은 기초, 기본, 심화 강의 이걸 꼭 수강을 해야 됩니다. 수강하고 피세 스터디에 들어오면은 이거 무지무지 도움을 받습니다. 그 밑에 하나 보십시오. 이때 스터디 리더들은 1차 합격 경험이 3회 이상이 돼야 됩니다. 3회 이상이 돼야 되고, 이 학생들이 주도를 해주는데, 원래를 기준으로 이제 리더들은 몇 면을 살피면은, 피셋 전국에서 2번이나 1등을 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 학생도 있고, 이번 피셋에서 제일 점수를 높게 받은 리더는 94.1, 그 다음 93, 그 다음 전국에서 2번 1등 했던 녀석이 시험 끝나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피셋 망쳤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완전히 망쳤어요. 그래서 얼마나 망쳤냐 하니까 89점이에요. 걔한테는 그게 망친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니까 왜 그런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면은 강의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거예요. 아마 강의는 대중적으로 하니까 개별성이 떨어집니다. 예컨대 올해 시험으로 몇 면이 봤을 때 75점까지 강의를 올린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올려야 될 구간이 또 10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붙자 이렇게 되니까 그 10점이면 과목당 내 문제인데 그거는 아마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팁 이런 걸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학원에서 더 신중하게 이 리더들을 선정하고 또 진행을 이제 맡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밑에 1차에 몰입하는 기간이고 2차 스터디는 개별 진행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피셋이 원래 혹시 안 나왔다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개인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과목을 망치게 되니까 개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획기적으로 학원이 정해준 시스템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으니까 정해진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헌법을 보십시오. 한 장 넘어가시면은 헌법이 원래 어려웠다 이렇게 뭐 평들이 많은데 그냥 7급 기준으로 보면은 한 중하 정도입니다. 중하 정도. 근데 이제 왜 어렵다고 느끼는가 하면은 원래는 헌법을 안 해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헌법이 워낙 쉬우니까 어떤 학생이 일주일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뭐 많이 해봤자 2주일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이 헌법을 언제부터 하는가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뭐 책이 팔리는 그런 부분, 동영상이 팔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은 첫 해는 이제 고르게 1년 동안 이렇게 판매가 됐는데 원래는 한 달 반 정도 전에 그때 이제 피크를 열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헌법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년에 시키는 정도 하면은 80점 무난하게 맞습니다. 그래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기본 강의가 4월에 이제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집중 강의가 10월 정도 있고 그 다음 진도별 모의고사가 12월에 있고 전범위 모의고사가 시험을 앞둔 1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 밑에 수강 안내를 보십시오. 1, 2월에 헌법을 수강하지 않으면 4월에는 수강을 해두는 것이 장기적 부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은 그 헌법 수강할 때는 시험을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는데 종합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때는 집중 강의를 나중에는 수강하시고 이렇게 거듭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은 진도별 모의고사는 저는 필수 수강해야 됩니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 전범위 모의고사는 진단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 난이도는 상승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작년에도 조문 위주로 작년에는 쉽게 올해는 조문 위주로 어렵게 판례 비중이 30% 조문이 70%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일반적인 7급의 경향은 판례가 80% 조문이 20%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 경향이 5급이 이제 그렇게 굳어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입법고시는 그 전에 실시됐던 부분은 판례가 90%, 조문이 10%. 하니까 일반적인 경향은 판례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5급은 1, 2회 동안은 조문이 출제됐으니까 그러면 조문만 해야 되는 건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니까 정색대로 그냥 판례도 익히고 조문도 익힌다 이렇게 가볍게 가면 됩니다. 근데 그 양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으니까 뭐 어떤 부분을 정해서 본다 이런 부분은 너무나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2차 과목이 뭐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기본 일정 소개를 보시면은 강의 진행 기간은 예비 순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끝나면은 1순환이 7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10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2순환이 11월부터 하는데 혹시라도 피셋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면은 2순환 전에 2순환 전에 2차 강의를 어느 정도 끝을 내야 됩니다. 수준을 많이 올려놔야 됩니다. 11월 전에. 그 다음에 1차를 본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 지금이죠. 지금 3, 4순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이나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 수업 시간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 수업 시간을 보면은 지금은 저녁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원에 와서 처음 온 학생들은 어리둥절 했을 겁니다. 뭔 학원이 저녁에 하냐.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3, 4순환 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3, 4순환은 우선이니까 지금은 시험이 그 학생들이 급하죠. 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오후에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이제 이런 중목성 때문에 저녁에 하는 것이니까 1순환 끝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비순환 다시 그 칸을 보시면은 이제 예비순환을 이제 일주일째죠. 일주일째. 저를 좀 보시면은 지금은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종합반이 2달 동안 행정법하고 경제학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참여한 학생들이 있고 또 하지 않은 학생들이 또 3분의 2가 좀 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전공을 하지 않은 과목이다 이렇게 하면 1, 2월에 진행된 그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동영상으로 열어드릴 테니까 그걸 신청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행정법을 저녁에 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은 예습의 방향이 애매할 겁니다. 내가 책을 읽는데 제대로 읽는 건지 또는 읽고 들어갔는데 선생님은 뭐 다른 데를 중요하다고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노력이 많이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낭비되니까
그 경제학하고 행정법 동영상이 저희들한테 있으니까 그걸 신청을 하세요. 그 전공자들은 뭐 전공했다 이렇게 하면 그 과목 정도는 그냥 들어도 될 겁니다. 예비순환은. 그렇게 하시고 전공을 하지 않았다 또 듣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걸로 예습하세요. 그걸 예습하시고 아마 내용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그레이드가 높아져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들으면은 듣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세요. 듣는 방식을. 예습을 동영상으로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복습을 실강을 들을 때는 선생님마다 조금 이렇게 앞서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행정법 일반 원칙으로 신뢰보호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요건이 무엇이더라 이렇게 떠올리세요. 먼저. 그럼 선생님이 의의를 만나고 요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판례 같은 부분이더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선행적으로 이렇게 멀티를 좀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예습은 물론이고 복습까지 이렇게 다 끝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을 확보해서 조금 더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1월 강의로 예습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1월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그 시간이 조금 남을 겁니다. 그 시간이 남으면은 지금 행정법이 진행되니까 그 학생들은 경제학 예비순환을 좀 활용하세요. 그 동영상 제공할 테니까 미리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가지고 하루를 하게 되면은 고시성으로 너무 나태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남죠? 안 남습니까?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친구 좀 만나볼까? 고시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은 이렇게 빠듯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그 경제학 예비순환을 하루에 전부 다 뭐 다 듣겠다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근데 하루에 이제 우리가 강의하면은 세 강이 나오겠죠. 3번 이렇게 하니까 경제학은 하루에 한 2개 듣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의 한 80% 이렇게 수립하세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경제학을 미리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행정법이 끝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경제학을 끝을 내세요. 근데 완성도는 높이지 말고 완성도 높이면 그쪽에 너무 힘이 많이 가니까 완성도 높이지 마시고 나는 경제학을 전공 안 했으니까 이 정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두시고 경제학 이제 시간이 다음에 4월이 되겠죠. 4월이 되면은 그때는 경제학을 또 암기하면서 들으세요. 암기하면서 우리 김진욱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본인이 먼저 그려보세요. 그래가지고 틀리면 다시 수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본 개념은 자꾸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이미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예비순환 했기 때문에 시간이 또 앞뒤로 조금 남을 거예요. 남으면 그때는 행정법 1순환을 들으세요. 행정법 1순환을. 학원에 요청하시면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행정법하고 경제학은 목표는 예비순환 끝날 때 1순환을 마치면은 대대적 성공입니다. 그리고 1순환 끝날 때 2순환을 마치세요. 2순환을. 그렇게 하면은 피셋에 올인할 수 있어요. 그럼 피셋을 4개월 동안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셋이 4개월 해보니까 나는 피셋 적응력이 조금 높더라 하면은 그때 또 3, 4순환을 들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 예비순환 때 경제학하고 행정법 이 두 과목은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80%가 끝이나요. 행정학이나 정치학은 이거는 조금입니다. 선택 과목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두 과목을 1차 보기 전까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리면은 시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이제 후달리게 되면은 1차도 불안해지고 2차도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뭐 초시험 못 붙는다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얘기들은 그렇게 안 해서 그래요. 예비순환 때 예비순환만, 1순환 때 1순환만, 2순환 때 허겁지겁 피셋이 있으니까. 그리고 1차 겨우 붙어서 3, 4순환 때 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더 앞당겨서 학원에 얼마든지 지원해 드리니까 더 앞당겨 가지고 1차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십시오. 종합반 강화 과정이 있습니다. 1번에 예비순환 때는 쪽지시험 실시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개념을 잡자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십시오. 요게 이제 본질입니다. 2번에 보시면은 스터디 진행 복습 모의고사 시험 실시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아마 시간대는 1시간 정도 이렇게 잡을 겁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고 나서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수업을 듣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그 실시 과목 이런 칸이 있죠. 두 번째, 예비순환에는 5급을 기준으로 하면 행정법, 경제학만 합니다. 그러니까 국립외교는 경제학 당연히 할 것이고 행정법 이 부분의 과목이 국제정치학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국제법으로 바뀌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실시기간은 예비순환하고 1순환 과정에서만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구성 이런 부분은 모두 학원에서 제공을 하고요. 예비순환을 보면은 1순환 문제로 하든지 아니면은 학원 제공 문제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순환은 2순환 문제로 합니다. 2순환 문제로. 그 학원은 이제 목표는 예비순환 때는 1순환 수준으로 1순환 때는 2순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순환 때는 모의고사를 이틀에 한번 보니까 이때는 모의고사를 수업 중에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스터디 부분입니다. 학원이 역점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성 시기, 시작 시기 3월 26일부터 합니다. 3월 26일부터 주 3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스터디 예비 명단을 공지를 합니다. 학원에서 나름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구성을 할 겁니다. 그 1월 반은 1월 반대로 3월 반은 3월 반대로 이원화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뭐 실력차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친서관계가 이미 일부 형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22일 날 목요일 날 구성을 완료를 합니다. 완료를 하는데 두 번째 칸에 보면은 3월 20일부터 22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개인 의견을 접수를 합니다. 밑에 예를 보면은 현재 우리 진행되고 있는 스터디원끼리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학생끼리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그 의견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스터디에서 나오고 싶어요 이런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 친구하고 같이 구성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부담 전혀 느낄 필요 없습니다. 그 이제 스터디 하시다 보면은 그 구성원 간에 이제 이 인간관계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가 대학교 때 멀리 놀러 갈 때도 보면은 그 즐거운 공간에서도 의견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공부할 때는 더 의견 다툼이 많이 일어나니까 조금 양보하되 그래도 인간관계라는 부분을 한번 틀어지면은 봉합이 잘 안 됩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가 힘든 공간에 있기 때문에 봉합이 안 되는 거 억지로 봉합하려고 이렇게 사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때 쿨하게 이렇게 학원에 요청하시면은 학원이 조치를 해드려요. 대신에 본인이 나오면 됩니다. 저 친구를 빼주세요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동해 드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번 참으시고 적응하려고 애써 보시고 안 되면 학원에 요청하시고 해서 학원이 뭐 그 횟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다 조치해 드립니다. 대신 한 3번 정도 내가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3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뭔가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불편함이 없도록 할 테니까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은 그 별표를 보시면은 개인 의견 접수는 학원 홈피 보시면은 원장에게 한마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구성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명단을 주시면은 우리가 반영을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의견 수렴은 3월 20일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부터 수렴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모을 테니까 오늘부터 거기에 전해주시면은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예비 모임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비 모임은 3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예비 모임. 다음 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5급 공채는 오전 11시. 그 다음 국립외교는 오후 12시.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이게 밤은 아니고 점심때입니다. 그 다음 진행을 내용은 스터디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그 다음 리더를 배정하고 리더와 총괄에 인사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 진행 방식 소개하고 자료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때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되고 요때 이제 준 자료를 가지고 3월 2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십시오. 의무적 참여는 원칙인데 뭐 나는 저 혼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이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혼자 공부하는 성향이에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 성향은 지금은 바꿔야 됩니다. 스터디라는 부분에 아까 스터디 리더 자기소개서 보듯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절대로 고립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여 시 구성원에게 혜택도 부여합니다. 그 예 보면은 모의고사 실시를 합니다. 토요일날 모의고사를 모아서 스터디 그룹별로 포상을 합니다. 그 전통적으로 1등 하는 조에는 강남에 있는 최고급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뷔페를 대접해 드렸어요. 원래도 그렇게 전통을 이어갈 겁니다. 그 다음 2등조는 뭐 3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신림동에서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드렸어요. 3등조까지는 그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참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성적은 어떻게 이제 내는가 하면은 일단 스터디 구성원이 7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총점 내고 그 다음 평균 내고 이렇게 합니다. 또는 이쪽은 8명이다 하면은 총점 내고 평균 내고 이렇게 하면은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그 조의 평균이 확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1등 하던 조가 이제 한 시험이 2번인가 남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1등입니다. 1등인데 2등하고 격차가 별로 없어요. 3등하고 별로 없고. 그러니까 비컷하면 이제 1등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그 조장이 룰을 만들었는데 이제 결석하는 친구는 무조건 부패만큼 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합을 해가던데 어쨌든 그런 룰들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학원에서 추하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십시오. 스터디 진행 일정은 주 3회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행정법, 월수금, 그 다음 국제정치학, 경제학 이것도 리더와 종간 상의해서 결정하되 월수금 이게 이제 가장 편리하기도 하고 또는 화목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토요일은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아마 불편함이 조금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조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는 시간은 그거는 이제 종과 그 리더 간에 상의해서 결정한 사항들입니다. 아침에 하기도 하고 저녁에는 수업이 있으니까 못하고 저녁 수업을 마치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 공약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결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십시오. 5급 공채는 그 예비순환 3유월 이런 이제 칸에 있고 밑에 보니까 진행 강의는 행정법, 진행 스터디는 행정법. 그 다음 4월에 가면 경제학이 진행 강의가 되겠죠. 요때까지는 행정법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하고 정치학,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넘어가면은 이때는 경제학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비순환 때는 행정법을 잡고 그 다음 경제학을 잡는 스터디다 이렇게 보시고, 요렇게 잡으면은 1순환 가보십시오. 1순환 가시면은 그 다음 경제학 할 때는 이때는 행정법 합니다. 그 다음 행정법 할 때는 경제학을 하고 그 다음 1순환 때는 행정학 할 때는 행정학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그래도 논문 과목에 대한 각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정책 할 때는 또 정책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국립외교원도 이런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3월의 행정법 스터디는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출처도 보고 하나하나 답안도 보고 채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이제 그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이 정보 때문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도록 제가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이후에는 경제학은 제가 몰라요. 경제학은 몰라서 이때는 스터디가 개별 스터디로 진행을 합니다. 행정법은 그래도 제가 한 10년 강의해가지고 딱 여러분 가르칠 실력입니다. 예비순환 가르칠 실력이고 1순환 가면 바닥이 드러나니까 나는 예비순환까지만 여러분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주 토요일 복습 모의고사를 치는데 이때는 모의고사는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2문제, 수요일 날 2문제, 그 다음 금요일 날 2문제 이렇게 사례를 다룰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글로 배울 겁니다. 글로. 시험은 사례로 나오니까 사례를 보면은 글이 다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 6문제 사례를 스터디 해가지고 토요일 날 복습 모의고사에는 그 중에 한 문제 똑같이 내고 또 한 문제는 제가 내겠습니다. 이거는 안 본 문제. 근데 공부를 했다면 쓸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암기를 지금 해야 되는 시기고 절반은 이해를 했는가 이 부분은 테스트 할 테니까 100점짜리 그렇게 반반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 학생입니다. 국립외교원을 보시면은 예비순환 때는 국제정치학 할 때는 국제정치학, 그 다음에 경제학 할 때는 경제학, 국제법 할 때는 국제법, 1순환 오면 경제학 할 때는 국제법,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 할 때는 경제학 다지고 국제법 할 때는 국제정치학을 다지고 이렇게 반복의 효과를 높이는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순환 때는 피셋 스터디로 전환하니까요. 이거는 11월부터입니다. 그 역시도 밑에 보면은 별표를 보시면은 매주 토요일날 복습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진행 방안은 제가 다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거는 또 예비 모임 할 때 또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 진행 방안 제일 아래쪽을 보십시오. 스터디 불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데 각 스터디별로 잘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학원에서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잘 결정하라 이렇게 되니까 마음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 제재 부분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니까 학원에 결정해 드릴 테니까 그걸 어기면 그런 페널티가 있다. 이렇게 약간은 규율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학원에서 초안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생활수칙.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 다음 2번.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학원과 독서실로 동선을 좀 최소화하십시오. 이게 뭐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 동선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버리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꼭 이렇게 특히 이제 서울대학 학생들은 학원과 이제 학교를 이렇게 오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다 학원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한 군데 동선을 정하십시오. 그 다음 4번에 보면 식당도 한 곳으로 결정하는 게 낫습니다. 한 곳으로 결정해서 메뉴 결정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한 곳 일주일 가고 한 곳 일주일 가고 이렇게 하지 나설 때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다 하는 걱정이죠. 오늘은 뭘 먹을까 이렇게 하는 것도 에너지가 낭비되니까 딱 정해놓고 그냥 그리 가서 드시고 5번에 아직도 이런 학생은 있지는 않겠죠. 학원 수업 후에 집에 가서 공부할래요. 내가 듣기에는 집에 가서 공부 안 할래요 이렇게 들립니다. 집에 가면 안 되고 그 1번 룰을 지키시고 6번입니다. 주말 외에는 데이트 약속 잡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학생들이 내가 고시 공부하니까 여친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남친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좋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이제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되니까 일요일 날 이렇게 만남을 최소화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에 변경을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데이트해도 되는구나. 여친을 만들어 볼까? 남친을 만들어 볼까? 이것도 좋지 않아요. 이것도. 커플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되는데 시험 결과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걸 학원이 이제 의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은 미리 위험성을 말씀드릴게요. 커플들이 같이 통과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어긋나는 경우도 드문데 어쨌든 통과되는 확률이 확연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통과되게 되면은 같이는 통과 못하고 하나만 통과하는데 그럼 또 깨집니다. 그러면 남자가 통과든 여자가 통과든 똑같아요. 깨지니까 어쨌든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계세요. 지금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두고 없으면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 다음 7번을 보십시오. 타인을 위한 약간 여유를 둬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유 공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남한테 이렇게 남의 행동에 대해 즉각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은 이제 공부 에너지가 약화됩니다. 약화되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둘이 앉으면은 이 학생이 앉았다. 남학생이 덩치 큰 학생이 옆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좁아집니다. 그래도 오늘은 뭐 이렇게 옆에 남학생이 든든한 학생이 앉았구나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왜 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본인한테 손해입니다. 약간 여유를 가지세요. 그렇게 스터디 할 때도 저 친구는 오늘 준비한 게 왜 저래 부족해. 나는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내가 많이 전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스터디는 잘못 생각하면은 스터디를 이제 옮기는 이유들 그 다음 그만두는 이유들 그만두는 학생 아주 드물고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남한테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자기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 내가 많이 준비해서 많이 해주면은 본인한테 지시가 축적되는 정도가 제일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저 친구를 왜 준비 안 해놔가지고 내 거만 받아먹냐? 그 친구가 받아먹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 뭐 절반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비해서 많이 이제 전달하겠다. 이게 스터디의 마음가짐이고 그런 부분에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을 갖자 또 마음을 갖자 이런 부분이 스터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약간은 거슬리는 행동 그 거슬리는 행동이 왜 거슬리는가 하면은 본인 때문에 내가 여유가 없어져서 힘이 드니까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거슬린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냥 차이뿐이에요. 차이뿐. 편안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스터디 안에서 이제 논쟁하다 보면 이기기 위해서 논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기 끝났는데 말꼬리를 잡는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적절히 이렇게 리더들이 통제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말을 또 이어간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이 좀 다르구나. 나중에 이제 모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십시오. 학원 내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전달 방법은 학원 홈피 활용이 제일 편리합니다. 그 익명 게시판에 불편사항 남겨두시거나 아니면 원장의 한마디 게시판에 건의하시면은 저희들이 즉각 이렇게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학원 데스크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3번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저한테 이제 학생들이 연락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저한테 2차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오세요. 바로. 그 직원들은 이제 다른 하는 일도 있고, 바쁘다 보면 깜빡하는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여러분 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나한테 작든 크든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하세요. 연락하시면은 이건 학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학원 프론트에 가라. 뭐 이렇게 우리 팀장을 만나라. 이렇게 지도해 드릴 테니까 중간에 절대로 고민을 키우거나 걱정을 키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싹이 틀 때 얼른 오세요. 예, 학원에 이제 불만이 있다. 아니면 고민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일주 동안 고민을 한다든가 열흘 고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크든 작든 저한테 바로 연락하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학원에 처리해야 될 일, 내가 처리해야 될 일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바로바로 하십시오. 요 정도면 제가 할 일을 이제 했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 우리 이제 강의가 있어서, 우리 부원장이 기타 행정 절차 안내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